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자회견이 워싱턴 현지에서 시작이 되면 현장 영상을 보면서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정상회담 내용 등등 전문가 그리고 정치부의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조아라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강준영 교수도 나와 계십니다. 자, 좀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 기자, 저희가 공식 환영식을 생중계로 보내드렸는데 공식 환영식 이후에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라는데 정상회담은 지금 계속 현재 언제 끝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12시 15분쯤에 소인수 회담이 시작돼서 조금 전인 1시 2분 정도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7분 정도 소인수 회담이 진행된 거고요. 그리고 확대 회담은 1시 4분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당초 1시간 30분 정도 총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지금 한국 시간은 4월 27일 목요일 새벽 1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4월 26일 수요일 낮 12시 11분을 지나고 있겠군요. 예상대로라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30분에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한미 정상 간의 공동 기자회견이 1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시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상회담 진행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시 30분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간에 정상 간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언제가 됐든 저희는 끝까지 기다려서 기자회견 내용을 생중계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소인수 회담이 47분간 진행이 됐다. 지금은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소식인데 이 소인수 회담은 우선 어떤 회담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회담인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소인수 회담은 이번에 아무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여러 가지 이제 핵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과 직접 관계되는 이런 외교, 국방, 그다음에 뭐 경제 이런 데서 핵심 분야의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게 보통 확대 회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의제를 보다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좀 넓게 하는 이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안보 문제, 확장 억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경제 안보 문제, 특히 첨단 기술에 관한 협력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인수 회담을 통해서 보다 심도 있게 큰 방향을 잡는 그런 게 벌어졌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환영식 행사부터 한 10분 정도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소인수 회담 장면의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겁니까? 따끈따끈한 영상이군요. 자, 조금 전 백악관 내부에서 진행이 됐던 소인수 회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소인수 회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군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자, 소인수 회담 일단 양국 정상은 저희가 보이고요. 그 나머지 참석자들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오벌 오피스 집무실에서 지금 소인수 회담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대통령실은 조태용 안보실장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의 참석은 확실시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김태호 안보실 1차장과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참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김태호 안보실 1차장 그러니까 실무자까지 참석을 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방금 도착한 영상입니다. 워싱턴에서. 저 소인수 회담의 장면을 보시면서
뭔가 좀 특징적이라든지 뭐 그런 게 혹시 보이시는 게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그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핵심은 이번에 과연 안보 문제, 특히 확장 억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에서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2+2 회담 같은 거 예전에 많잖아요. 2+2 그런 거 회담. 보면은 외교와 국방이 같이 나오고 특히 이번에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안보실장께서 사임을 하셔서 새로운 안보실장이 오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그 큰 틀에서 안보 문제를 주로 얘기하는, 특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워싱턴 선언, 이런 큰 틀에서의 논의가 우선 소인수 회담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예.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 기자. 네, 그리고 소인수 회담의 인사말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 평화에 한국이 핵심 축이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데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인수 회담이 진행되는 모습 47분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2분에 소인수 회담이 종료가 됐고 2분 후인 1시 4분에 확대 정상회담이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 중에 있다. 뭐 이런 겁니다. 1시 30분에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좀 늦게 진행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강 교수님께서 우리 채널 A가 백악관 앞마당에서 있었던 공식 환영식을 생중계를 해드렸는데요. 네. 우리 강 교수님께서도 환영식을 아마 보셨을 것 네, 같은데 봤습니다. 환영식에 좀 가장 눈길이 가는 장면이었다고 할까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네, 역시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6번째 예. 만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에 2번째 국빈 방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예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그 환영사 같은 데서도 예. 이 한미 동맹의 굳건함, 이거를 그 참전용사의 유해 송환을 예로 들면서 얘기를 할 만큼 혈맹을 아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이 미래로 향해서 전진하는, 행동하는 그런 동맹이 되겠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변하는 동맹이 아니다. 이런 양국 간의 그 동맹의 의지,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게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 윤 대통령이 마음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뭐 경제 안보 문제라든가 이 예. 북핵 문제에 대한 확장 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됐었던 대만 해협 문제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염두에 두면서 미국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지만 윤 대통령은 나름대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이번 여기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국익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예. 또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6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식 환영식에서는 백악관 앞마당에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은 거룩한 관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환영식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환영사에서요,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직접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Mr. President, ours is a future filled with unimaginable opportunity and endless possibility. Nothing is beyond our ability to reach when our nations and our people stand united. We have proven that time and again over the last 70 years. As our troops say, who still proudly serve together in the ROK to this day, we go together. May we continue that refrai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all the days ahead. We go together. 자,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사 중에 일부를 듣고 왔습니다. 조 기자, 바이든 대통령 환영사의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좀 요점이라고 해야 될까? 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1950년 부산에서 한국 전쟁에서 참여를 했던 장병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미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혈맹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술 동맹을 맺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사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사도 있었습니다. 공식 환영식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혈맹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답사 가운데 일부를 저희가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한미 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입니다. 한미 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한미 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입니다. 저는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강 교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환영식에서의 윤 대통령의 답사의 일부를 듣고 왔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혈맹을 다시 확인하고 혈맹의 가치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이걸 그 한미 동맹을 끌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사실 한미 동맹이 70년간 여러 곡절이 있었습니다. 곡절이 그거는 뭐 예. 당연히 어느 국가든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제 한미 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굳건하게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강조하면서 특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혈맹의 가치 이런 부분을 상호 협력하에 계속 찾아가자.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사에 대한 답사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워싱턴 현지에서 뭐 속속 좀 속보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또 워싱턴 아까 그 소인수 회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소인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 발언의 영상이 지금 막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바이든 대통령님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이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던 이 집무실에서 바이든 대통령님과 회담을 갖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Mr. Presiden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warm welcome once again. It is indeed meaningful for me to talk to you here at the Oval Office. This is the very place where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strive to realize a nation that embodie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written by founding fathers. 이곳 오벌 오피스에서 대한민국에 관한 많은 중요한 결정들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도 그러한 역사와 과정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I suppose that many important decisions regarding the Republic of Korea were also made at this office. I believe I was only able to be here today as a consequence of all those moments of history.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이 걸어온 발자취는 앞선 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현명하고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journey of the ROK-US alliance over the past 70 years proves that our predecessors' decisions were right and wise.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적 위상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으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orea rose from the ashes of war and has become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w, the ROK-US alliance is not only the linchpin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cross the globe.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동맹입니다. 이익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가치에 기반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동맹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회복력이 강한 동맹입니다. Mr. President, our alliance is an alliance of values based on our shared universal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It is not a contractual relationship of convenience, only seeking forward interest. Guided by our shared values, our alliance is everlasting partnership. The ROK-US alliance is also resilient. Together, we can resolve any issues between us through close consultations. 이런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is is the reason that the ROK-US alliance is now transforming into a true global alliance.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로 또 공급망의 분절과 교란,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 등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도전받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Mr. President, attempts to alter status quo by force, supply chain fragmentation and disruption, challenges in food and energy security are threatening global peace and stability.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s a value alliance, we can together play a critical role in navigating through all these challenges, Mr. President.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Mr. President, our summit talks today will set a historic milestone for the alliance, marching anew toward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world as a global alliance. 네, 조금 전 백악관에서 있었던 소인수 회담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왔습니다. 조 기자,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예. 네,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를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한미 동맹은 회복력이 강한 동맹이라고 하면서 지금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이 공급망의 분절과 교란,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 등으로 세계 평화가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한미 동맹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좀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미국은 자국 브랜드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 같은 자국 중심주의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를 풀지는 못하더라도 반도체 동맹으로 이를 조금 풀어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문가이신 강준영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과거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한미 동맹 기반으로 해서 한국이 성장했고 오늘날 세계적 국가로 글로벌 평화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니 한미 동맹이 같이 항구적이고 금방 조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회복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안에는 사실 이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한미가 이제 보다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사실 한국의 입장을 좀 미국이 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은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부터 당선되기 전에서부터 원래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던 4가지 분야의 예. 주도권을 갖고 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반도체고 반도체. 두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기차로 가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배터리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그 희토류 이 문제인데 이 앞에 반도체와 전기차가 마침 한국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제조력이 잘 협력을 하자. 지금까지 이런 안보나 이런 동맹 잘 왔는데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의 핵심 축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협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 우회적 메시지로 분명하게 전달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워낙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여러모로 살펴봐야 하고 주목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지금 한국 시간은 새벽 1시 31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지금 정상들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어야 하는 시간인데 아마도 좀 늦어질 것 같고요.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여전히. 그래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면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조 기자 어떻습니까? 근데 한미 정상 기자회견 이미 좀 알려진 바로는 양국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건데요. 예.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힌 내용에서 2가지 정도를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한미 간의 양국 간 협의체를 만드는 거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핵탄두 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정기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한미 핵협의 그룹은요,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서 한국과 사전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이 한반도 주변에서의 미국의 핵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권을 강화해 주는 건데요. 예. 원래 미국은 핵 운용과 관련해서는 동맹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핵 사용에 대한 기획 과정에도 한국이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핵 잠수함은요, 지금까지는 핵 추진 잠수함 정도가 드나들었었는데 이제부터는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북한 가까이에 보내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 교수님, 이 워싱턴 선언 관련해서 한미 정상이 이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을 명문화하는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을 명문화했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핵을 뭐 명문화하든 안 하든 예. 핵 버튼은 미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술핵을 배치하든 어떤 형태로 해도 미국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는 없는데 이번에 나온 얘기들의 가장 핵심은 한국의 우려 이 부분을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소시켜 주겠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도 우리가 EDSCG라는 사실은 확장 억제 정책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2+2 차관급 그 대화입니다. 이게 이제 외교와 국방 차관이 나와서 하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핵 관련 상시 협의체 NCG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토와도 있어요. 예. NPG라는 게 있는데 나토에는 이미 전술핵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건 그룹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 미국이 한국의 유일한 동맹입니다만은 1대1로 상시 협의체를 만든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해구산의 범주가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공동으로 기획을 하고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핵 전력 투사 강화 그거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핵 잠수함 SS
SSBN이라는 핵 전력 잠수함, 여기는 핵 발사가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예. 상시화하는데 사실 보면 묘한 절충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런 구체적인 그러나 상징성이 훨씬 강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이런 그 상시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걸 함으로써 이 한국의 핵 개발 의지를 조금 가라앉히고 네네. 절충점을 찾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아까 소인수 회담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저희가 직접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인수 회담에서 했던 그 발언의 영상도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직접 한번 보시죠. Mr. President, my friend, we're honored to celebrate with you the 70th anniversary of our alliance with you, with Korea. And President Eisenhower said all those years ago, he said, quote, security of an individual nation in a free world depends upon the security of its partners. 대통령님, 나이 친구이신 대통령님, 70년 동맹을 함께 오늘 축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자유세계의 한 나라의 안보는 파트너들의 안보에 달려있다. And today I'm proud to say, Mr. President, I think that our partnership is ready to take on any challenges we may face. We see it in the Indo-Pacific, where our alliance is the linchpin of reg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그리고 오늘 우리의 동맹은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파트너십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And we see it in the Indo-Pacific, where our alliance is a linchpin of that security, and we see it in our defense of democratic values, from the ROK leading the next Summit for Democracy, to our shared commitment to stand with Ukraine as it defends its democracy against Russia's assault.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방어하는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것에서 볼 수 있고 또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We also see it in the way we're doubling down on our cooperation as allies, even as the DPRK ramps up its challenges. 또한 우리의 동맹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와중에 동맹의 협력이 더욱더 배가 되는 것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And we see it in our growing economic cooperation. ROK businesses are investing bill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together we're building the future. Everything from electric vehicles and batteries to solar power to semiconductors. 우리의 동맹으로 인해서 경제 협력도 더욱더 증강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그리고 태양열, 또한 반도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미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Mr. President, I want to thank you and your courageous principled diplomacy with Japan, which strengthened our trilateral partnership. It makes an enormous difference. 대통령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는 3자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것이고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our meeting today, and most importantly, I'm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our countries will forge together. Thank you for being here. 오늘 함께할 여러 가지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소인수 회담에서의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조 기자,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 중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몇 번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가치 방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데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이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변화된 입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MBC 인터뷰에서도요. 예.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도 러시아가 앞으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그리고 심각한 전쟁법 위반을 한다면 무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때문에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국내 반발에 대비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당초 분쟁 지역에는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우리 외교 정책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강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우리 조 기자가 설명을 잘해줬습니다만 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조금 더 한 걸음 더 분석을 들어가자면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있습니다. 민간인 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침략자에 대한 응징 차원의 그 무기 지원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지금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예. 보다 그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상하는 쪽으로 대량 살상 쪽으로 흘러간다면 국제사회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대통령실이 말한 대로 그 전제가 사실은 해소되면 그 전제로 우리가 얘기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가정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예. 그런 면에서 러시아의 그 다음 행보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뜻에 따라서 또는 어떤 행위 조종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뭐 무기를 공급한다거나 이런 일로 가지는 않을 거고 예. 지금 저런 큰 틀에서 얘기가 이루어졌지만 전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강 교수님 말씀 중에 조 기자 뭐 지금 회담이 뭐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대 회담이 조금 전 종료가 돼서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90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였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일찍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2시 15분에 소인수 회담이 시작돼서 새벽 1시 2분에 종료가 됐다. 그러니까 소인수 회담은 47분간 진행됐다. 그리고 이어서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4분에 시작이 돼서 새벽 1시 34분에 종료가 됐다. 그러니까 확대 정상회담은 30분간 진행이 됐다. 소인수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이렇게 합해보면 한 77분간 한미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회담을 이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7분, 1시간 17분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공동 기자회견. 조 기자, 이 공동 기자회견은 뭐 당연히 한국과 미국 기자들이 참여를 하게 될 텐데 뭐 시나리오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네, 기자회견은 로즈가든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양국 정상이 직접 회담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 5분씩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기자단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는데 한국 기자 2명, 미국 기자 2명이 질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을 좀 추려서 대표적으로 질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은 자국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원칙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한국 기자는 한국 대통령에게, 네. 미국 기자는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나 또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직접 저희가 잠시 후에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죠.